안녕하세요. AI 부트캠프 7기 이루호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모티라는 딥러닝 기술 중 텍스트를 읽어 이모티콘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이모티콘을 몇 건 정도 보내시나요? 현재 이모티콘 시장 수익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2021년 기준 이모티콘 수익 시장 규모는 무려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부터 약 10년간 이모티콘 누적 발신량은 2,200억 건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모티콘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 이모티콘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부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이미지가 텍스트를 대신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참신하면서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했죠. 시간이 흐르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카카오톡, 왓츠앱 같은 메신저 어플이 국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극하면서 메시지 발수신량은 더욱 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모티콘의 역할도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복잡 미묘한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이모티콘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고 이모티콘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개성을 담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모티콘들이 지금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모티콘을 원하기 시작했죠.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이모티콘을 취향에 맞게 매번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현재 이모티콘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는 결론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아이모티는 기존의 이모티콘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웃기기도 한데 안쓰럽기도 한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사용자 텍스트의 문맥을 통해 감정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이모티콘을 생성해내는 태스크가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문을 보시면 문장의 앞부분 감정은 happy, 그리고 뒷부분은 sad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미리 학습된 이모티콘 이미지들의 특징을 통해서 해피와 새드 감정을 잘 합성한 이모티콘을 생성해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캐글 그랜드마스터 중 한 분인 안수빈 님이 정리해서 캐글에 올려주신 이모지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전처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애플, 구글, 윈도우즈, 페이스북사의 이모티콘 이미지와 이모티콘 설명 텍스트만을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총 6,813개의 데이터로 재가공해 주었고요. 이미지를 필과 넘파이 라이브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배열 타입으로 변환하고 이미지 설명 텍스트는 토큰화를 거쳐 딥러닝 모델 훈련에 적합한 통일된 매트릭스 형태인 페릿 시퀀스 형태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 준비까지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인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딥러닝 모델에 대해 여러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진행된 테스트 과정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각 모델들의 단점과 어떻게 보완을 해 나아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모델은 가장 직관적인 모델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바로 자연어 처리를 위한 LSTM 모델과 적대적 생성 신경망인 GAN 모델의 결합 형태인데요.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벡터화를 거친 후 설계한 인공신경망을 거쳐 최종층에서 적절한 이미지 배열로 예측하도록 훈련시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예측 결과를 진짜 이미지와 비교하여 기존 겐과 같이 생성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인공신경망의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입력된 텍스트 벡터는 임베딩층을 거쳐서 LSTM이나 GRU 같은 순환신경망을 거치게 되고 그 후 리쉐입을 통해 행렬의 구조를 이미지 배열과 호환되도록 변형하고 최종적으로는 업샘플링층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 쉐입과 동일한 72x 72x 3 사이즈로 출력해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테스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많이 폭스까지 수행했지만 동일한 노이즈가 출력이 계속되었고 가중치 업데이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쉽게 생각했던 저희 프로젝트 플랜이 마냥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겠다라고 직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면 입력은 6 사이즈로 작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해 원하는 출력 사이즈 형태는 72 곱하기 72 곱하기 3으로 약 2592배나 큰 정보를 예측해내야 합니다. 이는 말도 안 되게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로부터 중요한 특징을 뽑아내기에는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한 보안책이 바로 어토인코드 기반의 VA 모델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인코더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만을 뽑아낸 레이턴트 벡터를 뱉어내면 이미지 설명 텍스트의 임베딩 벡터를 컨캣하여서 디코더에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의 특징과 텍스트의 특징 서로 모두 매칭이 되어 훈련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 테스트는 이미지 설명 텍스트의 워드 임베딩을 거치기 전인 토큰화된 벡터만을 사용하였고 10,000이폭스까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문맥에 상관없이 반복적이고 랜덤하게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테스트는 워드 임베딩 벡터를 GRU층을 통과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을 이미지 레이턴트 벡터에 컨캣하여 1000이폭스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테스트보다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듯 해 보이지만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문장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대로 생성해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웃는 얼굴 또는 혀를 내밀고 윙크하는 얼굴 이런 것들은 잘 생성해내고 있지만 토하는 똥, 웃는 얼굴에 환한 눈 또는 선글라스를 쓴 부끄러워하는 얼굴 등 기존에 없던 응용된 문장에는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그러진 이미지들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VA 기반으로 한 모델은 오버피팅과 기울기 소실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문맥 파악에 취약하다, 그리고 결과물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창의성 결핍을 보완하고자 다음 테스트 모델로는 Cgen 기반을 선택했습니다. Gen 기반의 모델들은 기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E 기반의 모델에 비해 기존에 없는 하지만 있을 법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 모델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컨디셔널 겐은 일반 겐과 거의 흡사하며 단 조건부인 C 부분이 생성자와 식별자 입력에 추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텍스트 이미지 모델들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건이 되는 이미지 설명 텍스트에 character CNNR는 이라는 임베딩 벡터를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제 발표 뒤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들을 공통된 임베딩 공간에 매핑해서 텍스트와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한 이미지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매기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텍스트와 이미지를 매칭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정보를 동시에 뽑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Convolutional 1D와 맥스 플링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순환신경망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CNN의 빠른 속도를 순환신경망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논문에서는 RNN층을 bidirectional하게 설정을 해주었지만 제가 실험에 사용한 환경인 M1 Max에서 RNN층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초과로 인해 커널이 계속 죽었기 때문에 저는 GRU층으로 바꿔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시간에서 40시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 횟수는 각각 1000이폭스부터 3500이폭스까지 실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미지의 형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힘들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좀 더 실행을 진행하면 결과물에 개선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해보았지만 이미지 바로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 손실값을 보시면요. 생성자에 대한 손실함수가 이폭스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진행하더라도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개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 실험에서도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손실함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델로 선택한 것이 Cgen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스택gen 기반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모델에서 사용하는 KL로스 손실함수 때문인데요. 이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스무스니스를 좀 더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스택겐은 Cgen에서 하는 역할과 흡사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에서 나온 결과물의 해상도를 개선해주는 스테이지 2로 Cgen보다 좀 더 복잡하고 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한 스택겐의 몇몇 핵심 기술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들이 사용한 특별한 임베딩 벡터와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의 경우는 이미지 설명 텍스트로부터 나온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조절해서 추후 이미지 벡터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작은 랜덤한 변화량을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논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텍스트 이미지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임베딩 벡터 축출을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CNN-RNN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Deep Structure Joint Embedding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을 사용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20시간 동안 574 epochs까지 진행된 결과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모티콘이라고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결과물이죠. 논문과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설계를 했지만 논문에서 설명한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똑같이 구현하지 못한 것이 아마 실패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실험에 사용한 컴퓨팅 리소스가 텍스트 이미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조금 많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CNN-RNN 인코더의 대안책으로 BERT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소타에 등록된 최신 텍스트 이미지 모델들이 사용하는 기법을 모방한 건데요. 물론 달리의 경우에는 GPT-3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지만 제가 사용하는 M1 환경에서 PyTorch GPU 버전의 사용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에 상응하는 TensorFlow 버전의 BERT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BERT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특별한 토큰을 사용하여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Pre-trained BERT 모델에 집어넣어 마지막 히든 상태를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부족 현상으로 커널이 계속 죽기 때문에 100개의 데이터까지만 추출해낼 수 있었고요. 이는 학습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데이터다라는 한계에 다시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주 동안 진행이 된 이번 프로젝트 실험 결론입니다. 기술 구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실패했지만 Cgen, 스택겐, 달리 등 텍스트 이미지를 대표하는 논문들을 바탕으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모델 리소스 축소 및 모델 경량화에 대한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프로젝트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매칭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모델 연구를 좀 더 선행적으로 보완시키고 조금 더 나은 컴퓨팅 환경, 예를 들어 이번에 맥이 아닌 64기가 메모리에 307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윈도우 같은 곳에서 다시 진행을 해본다면 충분히 개선된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텍스트 이미지 모델인 달리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론칭한다면 어떨까? 먼저 사용자의 텍스트를 받아 이를 딥러닝 감정 분석을 통해 잘 정제된 텍스트 생성이 시행되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생성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달리 모델을 거쳐 이미지를 생성해낼 겁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텍스트 이미지 소타 모델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속도의 한계점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비즈니스 가치를 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 지금 하드웨어 성능 발달이 굉장히 빠르고 텍스트 이미지 딥러닝 모델의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상용화가 될 수 있다면 이모티콘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드 스테이지 AI 부트캠프 텍스트 이미지 프로젝트 iMoti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